캐나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3%대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월간 물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했고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 5월보다는 소폭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주거비와 교통비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오름세를 주도한 반면 8개 주요 품목 중 4개 품목의 상승률이 줄어들면서 둔화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주거비는 주택가격을 측정하는 주택 소유주 대체 비용 지수가 6월 들어 12.9% 상승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4%의 증가율을 보였고 휘발유 가격은 전달보다는 하락했지만 전년 대비 32%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은 휘발유 가격을 제외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2.2%로 집계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식품과 의류, 레크리에이션 등의 물가 상승률이 5월 수준보다 둔화되면서 상승폭을 일부 상쇄했습니다. 이 중 채소 가격은 전년 대비 7.5% 하락했고 쇠고기 가격 또한 전년 대비 11.1% 감소했습니다. 신선 채소의 경우는 지난 2017년 3월 이후 연간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6월 토마토와 감자 가격이 인하된 데 따른 부분적인 영향이 작용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일부 공장들이 폐쇄되면서 쇠고기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쇠고기 가격의 감소폭은 1982년 1월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월별로 보면 지난 5월에 비해 쇠고기와 닭고기의 가격은 소폭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냉동 닭고기 가격은 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0.6% 증가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휴대폰 요금제와 보너스 데이터에 대한 낮은 가격을 제공하는 업계 전반의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인해 휴대폰 요금도 21.4% 감소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포함된 다목적 디지털 기기 가격 역시 6월의 전년 동기 대비 13.7% 하락했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용도 70년 동안 비교 가능한 데이터의 연간 하락률 중 가장 큰 폭으로 전년 대비 8.6% 하락했습니다. 의류와 신발 품목 또한 여성 의류 품목에서 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가장 큰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항목을 제외한 캐나다의 6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5월의 수치와 일치한 2.23%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의 3대 도시인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에 거주하는 주택 보유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로열 르페이지가 3대 도시에 거주하는 1,500여 명의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 도시에서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비율은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광역 밴쿠버 주택 보유자의 14%가 가장 많은 비율로 2채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어 광역 토론토 지역 주택 보유자의 13%가 집을 2채 이상 가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역 몬트리올 지역에서는 12%가 다주택자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광역 토론토 지역에서는 18세에서 35세 사이 젊은 주택 소유자의 18%가 2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광역 몬트리올 지역과 광역 밴쿠버는 각각 해당 연령대의 16%와 14%가 2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했습니다. 이는 전국의 주택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젊은 층 인구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35세 이상의 다주택자의 비율 역시 14%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다주택자들은 신규 이민자와 유학생, 사회 초년생 또는 집을 소유할 수 없거나 소유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주민의 30%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역 밴쿠버 지역 다주택자의 65%와 광역 토론토 지역 64%는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임대 수입을 모았고 광역 몬트리올 지역에서는 35%가 임대업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광역 밴쿠버에서는 다주택자의 51%가 임대부동산으로 두 번째 집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27%는 임대 수입을 전혀 거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13%는 일부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하고 일부 시간 동안은 임대한다고 밝혔고 나머지 7%는 현재 두 번째 집이 비어있는 채로 남아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로열 르페이지 측은 부동산은 많은 밴쿠버 주택 소유자들에게 은퇴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젊은이들이 부동산을 장기적인 투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일부는 별장이나 스키 산장 등으로 두 번째 집을 활용하는 반면 다주택자 중 다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BC주의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BC주 정부는 지난 3월 31일에 마감된 BC의 2020-21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낮은 55억 달러 수준에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55억 달러의 재정 적자는 지난해 정부의 예상 적자인 82억 달러에 비해 30억 달러 가까이 낮은 수치입니다. 셀리나 로빈슨 BC주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팬데믹이라는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는 동안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었다며 BC가 경제 회복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은 BC 주민들의 신속한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올바른 행동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지난 3월 말까지 경제회복 지원 프로그램에 총 101억 달러를 사용하는 등 지난 2019-20 회계연도보다 86억 달러를 더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지원과 ICBC의 흑자 전환 그리고 여러 분야의 빠른 경제 회복에 힘입어 수익도 지난 회계연도 대비 35억 달러가량 늘어났습니다. 또한 로빈슨 장관에 따르면 BC주의 경제 성장률은 3.8%만 하락하는 데 그쳐 캐나다 평균인 마이너스 5.3%에 비해 타격이 적었고 8.9%인 BC 실업률도 캐나다 전체 실업률인 9.5%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주정부는 2021-22 회계연도에는 9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22-23년도에 55억 달러, 2023-24년도에 4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4월 로빈슨 장관은 BC주가 코로나19 재정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7년에서 9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 일대의 화재 위험 등급이 극도로 위험한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주변 공원을 방문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트로 밴쿠버 광역자치당국은 지난 수요일 성명을 통해 몇 주 동안 계속된 더위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이 지역의 녹지 공간이 매우 건조한 상태라며 공원 초목 근처에서 흡연이나 캠프파이어 등의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메트로 밴쿠버 지역 공원은 모든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필요할 경우 지역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폐쇄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당국은 혹시 모를 화재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공원 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험성이 높고 금지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500에서 최대 $1만 사이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공원 내 흡연 행위는 가능하지만 지정된 구역에서만 할 수 있고 프로판 바비큐와 가스 스토브 등도 특정 공원에서 사용은 가능하지만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측은 지역 공원에서 화재 사고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 911에 신고하고 공원 직원에게 즉시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